오늘은 수원 답사를 위해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답사지인 팔달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야 하는데요. 저희가 탄 13번을 제외하고도 버스를 타게 되면 팔달문을 버스 안에서 볼 수 있으니 참고 바랄게요. 이곳은 수원 화성의 남쪽문인 팔달문입니다. 팔달문은 조선 후기 1794년에 세웠으며 문의 의미는 사방팔방으로 길이 열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방달령 옹성을 지어서 방어의 핵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팔달문 오른쪽에는 팔달문 시장을 볼 수 있는데 이 시장은 수원 영동시장과 함께 왕이 만든 시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원을 상업과 경제의 중심지로서 세우고자 했던 조서 22대 왕 정조의 시장 구축으로 팔달문을 중심으로 한 전통 재래시장입니다. 주로 의류 관련 매장이 많아서 소규모 동대문 의류시장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곳은 수원 통닭거리인데요. 1970년부터 지금까지 11곳 정도의 가게가 통닭을 튀겨내고 있습니다. 큰 가마솥에 기름을 붓고 튀기는 것이 전통으로서 통닭이 가격이 저렴해서 부담이 없고 푸짐한 양과 독특한 맛에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이 붐볐다고 합니다. 통닭거리에 왔으니 한번 통닭을 먹어봐야겠죠? 기본적으로 과자와 치킨무가 제공됩니다. 메뉴는 후라이드 양념 시골 통닭이 있는데요. 시골 통닭은 직원이 직접 잘라주십니다. 통닭을 먹고 소화시킬 겸 수원천을 끼고 다음 목적지인 수원 화성박물관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수원천은 화성의 남북을 관통하는 천인데 화성을 지을 당시에는 대천이라고 칭하였다 합니다. 화성을 지을 당시만 해도 매년 반복되는 범람이 문제였던 만큼 1794년 3월에 개천을 파는 작업이 시행되었다 합니다. 수문이 만들어질 자리를 정하고 하천을 만드는 작업이 병행된 것입니다. 이곳은 수원 화성박물관인데요. 박물관 앞에는 좋은 정치를 베풀었던 지방 수련들을 기리는 비석인 성정비와 수원 화성을 축조할 때 사용되었던 기구의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레로 사용된 유연거와 무거운 돌을 끌어올리는 거중기, 돌을 높이 올리는 농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원 화성박물관 실내 1층에는 정조의 수원 행차를 담은 영상물들과 수원 화성에 대한 퀴즈를 담은 통들이 있습니다. 퀴즈에 대한 정답은 통 안에 카드 형식으로 만들어 놓아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원 화성의 모형도인데요. 주요 시설들은 버튼을 누르면 모형도에서 불빛이 나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기획전시로 수원 화성 축성의 총책임자였던 버남 최채공 선생 탄생 300주년 되는 해를 기념해 실학박물관과 함께 공동으로 기획전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실학 정신을 바탕으로 수원 화성을 축조한 버남 최채공 선생의 생애와 행적을 보고 그의 개혁 정신을 느낄 수 있었던 전시였습니다. 2층은 화성 축성실인데 화성의 축성 과정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 외에도 화성 행차 때 정조가 입었던 황금 갑옷, 수원 화성 축성 종합보고서인 화성성역 의례, 시전이 발달하면서 도시로 발전하는 조선 후기의 수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시였습니다. 화성 문화실은 1795년에 있었던 정조 행차 때 거행되었던 다양한 행사와 기획전시회에서 언급했던 채채공의 유물, 군사개혁의 핵심이었던 장용경의 실체를 보여줬던 공간입니다. 바닥에는 화성 행차 시 어떤 경로로 이동하였는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모형은 화성행궁의 정문인 신풍로에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던 행사인 진유를 나타낸 것입니다. 화성에서는 또 다른 행사로 정조의 어머니였던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이 열리기도 하였는데요. 도성을 벗어난 최초의 왕실 잔치라고 합니다.
이곳은 아까 기획전시에서 언급한 버남 채채공 선생의 유물이 있는 공간입니다. 군사개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장롱영은 그냥 말 그대로 신식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장롱영에서 쓰였던 신식 무기들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성행궁 건너편에 있는 이곳은 여민각입니다. 서울에도 보신각이란 종이 있듯 수원에도 종을 설치함으로써 수원을 서울과 같은 지위의 도시로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화성행궁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현릉원으로 옮기면서 수원 신도시를 건설하고 수원 성곽을 축조하면서 화성행궁을 건립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수원부 관하로 사용되다가 정조의 행차 시에는 화성행궁에서 머무르며 여러 행사를 거행했다고 합니다. 입장료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은 화성행궁의 정문인 신풍루입니다. 임금님의 새로운 고향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 느티나무는 화성행궁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있었던 느티나무라고 합니다. 수명은 약 600년 정도 되었다 합니다. 이 느티나무에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적어 묶어두었습니다. 중앙문을 지나 바로 보이는 이곳은 봉수당입니다. 봉수당은 화성행궁의 정당으로 정조대왕이 이곳에서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노래당인데요. 노래당은 정조대왕이 왕위에서 물러나 노후 생활을 꿈꾸며 지었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낭남헌인데요. 이곳에서는 공식 행사나 과거 시험, 연회를 열 때 사용되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곳 화령전은 정조대왕의 어진을 모시기 위해 순조 때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화령전 안에 있는 이곳 운영각은 정조의 어진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 합니다. 수원 화성의 야경을 보려 잠시 카페에서 쉬다 가려는데 외관은 한옥이지만 간판이 영어라 이질적인 기분을 들게 합니다. 주위가 완벽히 어두워지자 수원 화성의 서쪽 문인 화서문으로 향했습니다. 화서문은 화성의 4대문 중 서쪽 대문이며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보물 40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편액은 채채공 선생이 썼다고 합니다. 화서문 옆에 바로 이 기둥은 서북 공심돈인데요. 적의 동향을 살핌과 동시에 공격도 가능한 시설로 수원 화성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내부는 전투에 편리한 구조이며 계단을 통해 오르내렸습니다. 수원 화성의 동쪽 지역은 평지이고 서쪽은 팔달산인 평상선의 형태입니다. 이는 중국, 일본 등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형태로 시설의 기능이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동양성곽입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이기도 하죠. 밤에 보는 수원 화성은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개인적으로 낮보다는 밤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장안문입니다. 장안문은 화성의 4대문 중 북쪽문으로 수원 화성의 정문인데요. 장안이라는 말은 수도를 상징하는 말이고 백성들의 안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문 바깥에는 반달 모양의 원성을 쌓았는데 이는 성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답사지인 방화수류정에 도착했습니다. 꽃을 찾고 버드를 따라 논인다라는 뜻을 지닌 방화수류정은 수원 화성의 4개의 강로 중 동북 강로의 이름입니다.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소와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정자의 기능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요새는 SNS로 인해 피크닉 장소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방화수류정의 풍경을 끝으로 수원 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